자, 위법성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1번 문제. 검찰직 문제인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되면 적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도 받지 않고 보안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맞고. 자, 판례는 자,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설 입장이죠. 맞습니다. 자, 부작이라든지 과실에 의한 정당방위 가능하죠. 맞고요. 자, 과잉 자구 행위 같은 경우에 21조 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이런 것은 과잉 자구행위 적용되지 않아요. 정답은 4번. 자구행위에서 제일 잘 나오는 출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도 조문 문제인데 잘못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 보면 형법 제20조 얘기죠. 정당행위 맞고. 2번은요. 정당방위 얘기잖아요. 근데 과잉 방위, 그쵸? 그래서 21조 2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의무적 감경이라는 거 봐두시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긴급피난 조문인데 여기까지 맞는데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경찰 소방관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는 21조를 21조 1항이죠. 1항. 긴급피난 조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의무적 감면이 아닙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뭐죠? 자구행위 조문이죠. 그래서 23조 2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시고 3번부터는 순수 이론 문제입니다. 순수 이론 문제. 그래서 검찰직하고 경감부 쪽만 봐두시면 되는데 혹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자, 주관적 정당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필요설이 있고 분류설이 있잖아요. 필요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설은 자, 이거는 분류설이 있고 필요설이 있는데 필요설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가 기수범설이 있고 하나가 불능미수범설이 있다. 이 불능미수범설이 우리의 다수설이다. 이런 말이. 따라서 필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죠. 조각되지 않잖아요. 기수 아니면 불능미수니까 조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불효설에 따랐을 때 뭐가 됩니까? 위법성이 조각되고 따라서 무죄가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1번 맞아요. 2번 불능미수범설이 다수설인데 결과반 가치가 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 아니죠. 행위반 가치죠. 이거 틀렸고요. 불능미수 주정을 유추 적용한다.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답은 2번. 이론적 인적 불법론이 뭐죠? 행위반가치론자들이 순수한 행위반가치론자들 고의과실을 구속요건으로 전진배치시켰던 그 얘기죠. 필요설입니다. 필요설 말하는 거예요. 필요설 중에서 기수범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를 탈락시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순수 결과반가치론이 뭐죠? 맨 위에 나와 있는 불효설 입장이죠. 불효설 입장. 주관적 정당이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다. 무죄다. 맞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검찰직 문제죠. 판례는 주관적 정당 요소에 대해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을 한다. 맞습니다. 결과반가치 이론론자가 뭐죠?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불효설. 위법성 조각 이퀄 무죄가 된다. 따라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는 우연방위를 뭐로 본다? 정당방위로 본다. 위법성 조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능미수범설이 다수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연방위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이 부분은 교재에 있긴 한데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자, 해설 한번 가보세요. 이 과실범의 경우에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는데 불효설이 있고 필요설이 있어요. 불효설이 있고 필요설이 있다. 불효설에 따르게 되면 무죄가 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고의범과 똑같잖아. 불효설도 무죄가 된다. 여기 고의범 같은 경우에 불효설 되면 무죄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설에서 차이가 있어요. 필요설에 따르게 되면 불능미수의 문제가 되는데 과실범에서는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벌이 되어버려요. 결국 필요설이든 불효설이든 다 뭐가 된다? 다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과실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이 과실범의 경우에 있어서 출제가 된 것이 이 검찰직 문제가 유일무이해요. 근데 교재는 기본서는 있어요.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죄다 하는 것은 맞아요. 자, 우연방해를 초래한 고의행위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의무적 감면. 우리나라 다수설은 의무적 감면을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여기 나와있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5번 갑니다. 5번이 바로 뭐죠? 우연방해 입장이 우연방해. 여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우연방해 사례입니다.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이 인정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반가치 논지가 뭔데요? 쭉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거잖아요. 불효설. 위법성 조각 무죄로 보았다. 이겁니다. 답은요? 1번이죠. 그 다음 6번도 가보시면 이 사실관계가 우연방해 사례입니다. 그쵸?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결과반가치론에 따르게 되면 위법성 조각에 대해서 무죄라니까요. 살인 기수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필요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필요설이 뭐라고요? 기수범설이 있고 불능미수범설이 있다. 근데 불능미수범설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견에 따르면 무죄가 된다? 무죄가 아니죠. 기수 아니면 불능미수이니까 틀렸습니다. 오직 행위 반가치만이 전부다. 이게 바로 이론적 인적불법 논자입니다. 이 견해는 기수범설을 취하고 있어요. 무죄가 아니고 기수범설을 취하고 있다. 기수가 됩니다. 자, 불능미수범설 나왔네요. 이것은 결과반가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반가치는 괜찮아요.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결과적으로는 정당방해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결과반가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반가치가 부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되어버립니다. 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 이 6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 이 우연방해를 전부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좋은 문제죠. 자, 7번은 좀 어려운데 7번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은 이 우연방해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저 끝에 가면 오상방해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 보면 강도로 오인하였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오상방해 사례입니다. 위전착 사례가 돼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B번이 바로 우연방해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으려면 저책임론에 가서 위전착을 배우고 와야지 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메모만 해두시고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검찰직하고 경감부만. 자, 오상방해 같은 경우 학설이 많아요. 그 학설 많고 많은 학설 중에서 엄격 고의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 고의설에 따르게 되면 과실이 있을 때 과실범으로 풉니다. 그렇죠?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맞아요. 두 번째, 역시 이 오상방해 경우에 그 학설 많고 많은 학설들 중에서 제한적 책임설이 있어요. 그 제한적 책임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 그 다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밑에가 다수설이죠. 어떤 경우든 간에 전부 다 사실에 착오 비슷하게 풀기 때문에 금지 착오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B번이 뭐예요? 우연방해잖아요. 불효설에 따르게 되면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돼버리죠. 정답은 틀린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